여러분,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로 한 의뢰인분의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근데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내용은 변호사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저한테 전달이 왔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90% 이상 성범죄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한테 상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방문 상담하기 전에 제가 잠깐 유선 상담을 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서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부서 내에서 이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여사원이 있었는데 그 부서의 화합 차원에서 이제 면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서 이제 여사원 집 근처에서 간단히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원분도 부서장인 저희 의뢰인에게 고민을 토로하셨고 다시 한번 부서원들하고 잘 지내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얘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술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죠. 의뢰인은 가까운 곳에서 한 잔 더 마시면서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으니 이제 여사원분이 근처에 문을 연 곳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집이 요 근처이니까 간단히 자신의 집에 가서 맥주나 마시자고 하면서 제안을 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사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조금 취하셨고 처음 간 집이니까 방구경을 했었는데 방구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의뢰인분하고 여사원분의 신체적인 이제 접촉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술에 좀 취하셨고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스킨십을 하다가 이제 키스까지 하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여사원이 키스를 하다가 구토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떠나니까 저희 의뢰인분은 이후에 이제 여사원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그분이 그날 너무 피곤하셨는가 봐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어 버리신 거죠. 근데 잠이 들었는데 경찰이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자신을 깨우면서 이제 방을 갖다 둘러보고 이후에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라 하면서 귀가 조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자기가 이제 여사원의 집에서 갑자기 잠이 들어서 이제 민폐를 끼친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귀가를 하셨죠. 근데 다음날 저희 의뢰인 핸드폰으로 수십 통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누구의 남자친구인데 당신 때문에 오늘 여자친구가 출근을 못하고 그런 줄 알아라. 내가 회사 사장한테 정식으로 항의도 하겠다. 부서장이라는 사람이 여사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문자였습니다. 저희 의뢰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늦은 시간에 여사원 집에 갔고 그곳에서 술을 마신 것도 잘못이고 유부남인데도 여사원과 술 기운에 이끌려가지고 키스까지 했으니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고 통화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회사에만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싹싹 빌었죠. 그리고 이제 여사원한테도 문자로 어제 내가 너무 실수했다. 정말 잘못했다.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까지 보내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혹시나 자기 와이프가 문자를 볼까봐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메시지까지 싹 다 지운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사원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따라와가지고 술까지 마시고 침대를 끌고 와서 키스까지 했다. 그리고 성관계까지 가지려고 했어. 화장실로 도망친 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도움 청했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다라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죄로 고소까지 해버린 겁니다. 제 의뢰인은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턱대고 잘못했다고 한 것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내고 통화 내용 등을 모두 삭제한 겁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사과하는 문자와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혐의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의뢰인이 처음에 112 신고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12 신고를 당했는데 성범죄로 신고가 됐다라면 제 의뢰인이 바로 귀가 조치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은 바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12 신고 내용이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사인 저희 의뢰인이 잠이 들어서 깨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정에서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 여사원이 어떻게 하면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112 신고를 해서 이제 집에서 내보내면 되겠다라는 안을 제시한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112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작성 내용을 보니까 고소인이 집으로 가게 된 경위가 썩 석연치 않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신고가 친구가 하였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도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더라도 자신이 직접 신고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몸부림을 상당히 많이 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일일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으면 현장에 그런 몸부림을 쳤거나 했던 흔적들이 분명히 남았을 겁니다. 근데 경찰은 바로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귀가 조치를 시켰겠죠. 이러한 점들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저희들이 변호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하는 보안 수사가 내려졌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 그대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고 경찰은 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한번 혐의가 있다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된 후에 이제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신고 경위라든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상당한 모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엇갈린 진술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분이 좀 독특한데요. 상당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어보면 화를 내거나 그 화를 내면서 상반되는 진술을 상당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를 하였던 친구의 경우에도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112 신고 처리 내역에 나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허위 사실들을 상당히 많이 증언을 하였죠. 그리고 모순되는 증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성향이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을 언급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그 스타일대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은 계속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모순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제 저희 의뢰인이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했죠. 물론 항소 기각이 됐겠죠. 그런데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거의 1년 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받으시고 재판도 받으시고 계속 고통을 겪으셨죠. 이분이 여사원의 집에 간 것은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키스를 한 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이건 범죄는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행동인 거죠. 근데 저희 의뢰인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행동으로 회사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셔가지고 무턱대고 잘못했다고 한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모두 덮어줄 것 같았던 거죠. 여러분들 경우에 저분과 같은 위험에 처했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과는 형사적인 비난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자나 통화 내용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분의 경우 처음에 내가 여사원이랑 늦은 시각에 여사원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과 분위기에 취해서 스킨십을 한 것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시면 무턱대고 어떤 사과를 하시기보다는 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지민수 변호사였습니다.